안녕하십니까. 기출보객의 해설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촬영을 했다가 소음이 들어가서 재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주일 늦어지게 됐습니다. 자, 기출보객의 문제는 적어도 3번 이상은 풀고 해설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그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 이론 강의가 6월달까지 3번에 나눠서 하죠. 기본, 집중, 핵심 이렇게. 그럼 요 과정에 맞춰가지고 1, 2월 달에 강의 들으면서 진도에 맞춰서 한번 풀고 해설 보고 3, 4월 달에 역시 진도에 맞춰서 강의 듣고 문제 풀고 해설 보고 5, 6월 달에 다시 한번 강의 듣고 문제 풀고 해설 보고 이렇게 3번을 돌리셔야 됩니다. 적어도. 두 번째, 1, 2, 3, 4월 달에 푸실 때는 책에다 답을 표시하지 마시고 연습장에다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맞춰보세요. 6월 달, 5, 6월 달에 푸실 때는 이제 연습장에 이렇게, 문제집에다 이렇게 답을 마킹해서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 표시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5, 6월 달에는 1, 2월 달 또는 3, 4월 달에 틀렸던 것들을 또 틀렸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틀린 거 마킹해 놨다가 5, 6월 달에 또 풀었는데 또 틀렸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또 틀리는 거예요. 시험장 가면 또 틀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체크해 놨다가 그걸 집중해서 반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3번은 돌린다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이론 공부를 끝낸 다음에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쫙쫙 풀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진도에 맞춰갖고 강의 듣고 문제 풀고 또 강의 듣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3번을 돌리셔야 된다는 거 그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법 총칙 뭐에 관한 내용이죠?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에 관한 내용이죠. 법률행위 유효요건. 자, 법률행위 유효요건이 목적요건 4가지가 있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 다음에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4가지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있죠.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대리와 관련해서는 대리권, 대리행위, 복대리, 무권대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 무효에서는 특히 유동종 무효와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전 거래 행위하고 무효행위 추인과 무효행위 전환. 그거 개념 잡으셔야 되고. 취소는 취소권자, 취소사유, 상대방 취소 효과. 그럼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3가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법정 추인, 취소권의 단기 소멸 이렇게 되죠. 부과는 조건과 기한이 있고 특히 147조부터 153조까지 조문 암기하셔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민법 총칙의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 유효요건에 관한 내용인데 이 법률행위 유효요건에 관한 것 이전에 법률 사실과 법률 효과를 간혹 물어본 게 됩니다. 여기서 법률 사실은 법률 행위 구성 요소를 말하죠.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구조죠. 이 중에 법률 사실과 관련해서는 의사표시하고 준법률이 구별하는 거.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을 의미하는데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는 거. 이 2가지가 간혹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걸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법률 사실과 법률 효과를 보고 난 다음에 법률 요건, 그 중에 법률 행위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대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야. 자, 첫 번째 법률 사실, 법률권의 구성 요소라고 그랬죠.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청약의 의사표시라든가 승낙의 의사표시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모여서 계약을 구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법률 사실은 분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2가지만 물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사표시죠. 법률행위 필수 구성 요소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의사 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깁니다. 의사 표시한 대로. 그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인 의사 표시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조금 외워두면 편하죠. 취소, 추인, 철회, 동의, 청약, 승낙, 해제, 해지, 채무, 면제 등 이런 것들이 의사표시인데 동철이 아저씨가 술을 드세요. 그러면 취하죠. 술 먹고 취하면 그냥 헤헤거려요. 술 먹고 취해서 헤헤거리면 청승 맞지요. 추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동철, 취면, 헤헤, 청승, 추. 이게 의사표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의사표시야. 그 다음에 의사표시하고 구별해야 될 게 준법률 해당이 나옵니다. 이게 왜 슬라이드가 되는구나. 준법률 행위랑이 나옵니다. 의사표시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라고 그랬죠. 반면에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입니다. 상속이라든가 경매와 같이 법률 규정에 따른 효과가 생기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기고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에 따른 효과가 생긴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법률 규정에 따른 효과가 생긴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준법률에 뭐가 있을까? 준법률에 뭐가 있을까? 이게 여기가 있네. 표현행위라는 게 있고요.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의사의 통지 요거 꼭 기억하세요. 최고. 관념의 통지는 뭐 통지 승인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몰라도 되는데 최고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비표현행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준법률행위에서는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라는 거,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따른 효과가 생긴다는 거, 그다음에 준법률행위 중에 표현행위 중에 의사의 통지라는 놈이 있는데 여기에 최고라는 놈이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의사표시에서 4개를 뽑아내고 요거 하나 끼워 넣어요. 1, 2, 3, 4, 5. 이 중에 4개가 의사표시고요. 하나가 요 놈입니다. 그래 놓고 성질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또는 준법률 행위를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고 그게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데 법률 효과가 뭐예요? 권리 의무 관계 변동, 법률 관계 변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권리 의무 관계가 바로 법률 관계입니다. 이걸 법률 효과라고 하죠. 자,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 그게 뭐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 이외의 원인 2가지가 있게 됩니다. 법률 행위 이외에는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이 있죠. 자, 법률 관계 원인, 뭐라 한다? 법률 요건. 그 중에 핵심이 법률 행위입니다. 계약 같은 거. 자, 법률 행위 매매 계약 같은 거, 법률 행위 이외의 원인 상속이나 경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법률 요건으로서 계약이나 상속이나 경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변동이 된다. 원인과 결과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일단 뼈대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법률 관계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 거 과정 말씀드렸죠.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변동 과정이죠. 자, 이때 법률 사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대표적인 거죠. 모여서 법률 요건 뭐가 되죠? 계약.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죠? 채권 채무의 발생.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법률 관계가 변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가 있을까? 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권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취득이 어떤 게 있고 변경이 어떤 게 있고 소멸이 어떤 게 있는가 요거 몇 가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법률관계 변동의 구체적 모습,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여기에서 취득과 관련해서는 원시 취득, 건물 신축에 의한 건물 소유권 취득 요거 기억 꼭 하셔야 되고요.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로 나뉘는데 설정적 승계는 이렇게 지상권이라든가 저당권 같은 제한 물권을 취득하는 게 설정적 승계고요.
지상권, 저당권의 설정, 지상권, 저당권의 취득 같은 거. 시험에는 저당 잡은 경우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전적은 특정과 포괄로 나뉘게 되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특히 포괄 승계는 상속. 그래서 상속인을 포괄 승계인 보통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변경에서는 내용의 변경 중에서 질적 변경의 예를 기억해야 됩니다. A라는 물건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 물건이 멸실이 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경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용의 변경. 반면에 작용의 변경은 권리의 효력의 변경을 말하는데 이건 두 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저당권이 소멸하여 2번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는 경우, 임차권 같은 채권이 등기 등을 통해서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 그래서 내용의 변경 중 질적 변경하고 작용의 변경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권리의 소멸이 두 가지가 있다. 뭐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요건으로 가면 법률 행위가 나오고, 법률 행위에서 첫 번째로 물어볼 만한 게 법률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가를 간혹 물어봅니다. 그 법률의 종류와 관해서는 첫째가 법률행위에 반드시 들어있는 게 의사표시라 그랬죠. 자, 이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분류합니다. 그 중에서도 의사표시가 딱 하나 들어있는 단독행위하고요, 2개 이상 들어있는 계약을 구별해야 되는데, 계약은 나중에 계약법 가면 나오죠. 자,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꼴랑 하나 들어있는 일방적인 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행위. 이 단독행위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있는 단독행위가 있는데요. 자, 없는 단독행위 외워야 됩니다. 특히 재단법인 설립행위하고 동산소유권 포기,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나머지 취소, 철회 이런 것들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시험 문제,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계약을 고르라는 거고요. 답으로 나오면 이런 겁니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다 단독행위라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거예요. 따라서 함부로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관 가서 보겠지만 단독행위는 함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채무면제입니다.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지만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꿔준 돈 100만 원을 안 받겠다. 채무를 면제시켜 주겠다. 단독행위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붙으면이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거고 상대방과 합의하는 건 계약이다. 일단 의사표시 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가 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처분행위 중에서 특히 이 물권행위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각과할세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의무가 생겨요.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 이렇게 계약 등을 통해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채권행위라 하고요. 채권행위는 장래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 매도인에게는 그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없어도 돼요. 그 말은 타인권리 매매계약도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처분행위는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고,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는데, 물권행위는 말 그대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고요. 준물권행위는 채권을 팔거나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거나 특허권 따위를 넘겨주는 등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준물권 행위라고 합니다. 특히 이 준물권 행위에 채권량도 채무 면제가 있죠. 반면에 채무 인수는 채권 행위입니다. 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물권 또는 준물권 행위는 권리를 전국적으로 처분하니까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는 거. 자, 요 정도를 법률의 종류에서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법률의 종류 두 가지, 단독행위 계약 구별하시고,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을 구별하시고, 채권행위, 처분행위 구별한 다음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유효요건 보는 거죠. 그 중에 목적요건이 나오죠. 목적요건은 법률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 중에 확정성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가능성과 관해서는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그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 세 번째 적법성부터 문제가 되는데 적법성이 뭐예요? 법률의 목적이 법을 위반하지 말아라. 이게 적법성이죠. 이때 법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렇게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 강행규정은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따라서 위반하면 무효가 돼요. 반면에 임의규정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얘를 꼭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 민법 626조에 가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법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 무효라고 그랬으니까 적법성에서 말하는 법은 강행규정만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4번입니다. 강행규정을 우리 대법원이 효력규정하고 단속규정으로 다시 나눠요. 이때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인데요. 이 단속규정의 문제입니다. 위반하면 처벌이 될 뿐 무효가 아니라는 거. 처벌이 될 뿐 무효가 아닌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얘를 기억해야 됩니다.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는 규정,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 세 가지 꼭 기억합니다. 단속 규정이고 위반하더라도 처벌만 될 뿐 무효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요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법률행위 요건이 목적 요건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나누고 성립 요건, 효력 요건 공이 모든 법률에 필요한 일반적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적 성립 요건이 뭐라 그랬죠?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 어떤 법률행위든지 세 개는 갖춰야 되죠. 그 다음에 일반적 효력 요건이 뭐죠?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의사 능력이 없는 자 무효,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의 행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 중에 적법성과 관련해서 임의규정 하나하고 단속규정 3개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타당성 보면 되죠. 그리고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요 내용과 관련해서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 요건이고요. 특별 요건이 있죠. 특별 성립 요건, 혼인에 있어서 신고, 유언에 있어서의 방식, 요물계약에 있어의 물건의 인도. 특히 요물계약은 계약법 가서 볼 겁니다. 계약금 계약서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불성립, 부존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효력 요건 중에 특별 효력권, 특별 요건권, 대리권의 존재, 토지거래 허가,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요걸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또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 꼭 기억하시고, 농지법에 있는 농지매매 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춰라. 이건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효력 요건이 아닌 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립 요건과 유효권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목적과 관련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을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